네, 오늘은 2021년 3월 14일 기준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가 어느 정도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그 상황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크롬으로 교사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엣지, MS 엣지를 이용해서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번갈아 가면서 교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학생이란 학생이 로그인한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계획대로만 잘 됐다면 학생의 첫 화면 나의 학습 스케줄에서 오늘 그 주에 배워야 되는 시간표를 쭉 볼 수가 있겠죠. 안타깝게도 현재 보이는 3월 15일 월요일 과학, 사회, 수학, 체육, 음악, 영어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의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이 순서를 배열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수업이 우리 반 시간표와 다르다. 우리 반 시간표를 실제 확인하고 그 시간표에 맞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추후에 조만간 아마 이런 기능들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3월 15일 1교시가 영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영어인데 이 밑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참고로 이 클래스나 강좌명에 따라서 잘 안 보이거나 글씨가 좀 잘려서 보이는 친구들은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을 살짝 내려서 여기 보시면 이제 퍼센트가 100%에서 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화면 크기를 좀 줄이면 숨겨져 있던 글씨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 질문들이 나오면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고요. 뭐 클래스명은 잘렸지만 교과 강좌명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100%한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교시가 영어라고 생각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영어를 찾아서 제일 아래에 있지만 1교시가 영어이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겠죠. 그러면 오늘 해당하는 강의를 찾아서 학습을 누르면 됩니다. 아직 학습 전이기 때문에 학습 전이라는 버튼이 뜨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관련 없는 동영상을 좀 넣어놨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요. 1학년 10반 학생이 여러 가지 강의를 내가 만들어 놨는데 학습 기간을 내가 학급의 진도에 맞게 일주 단위로 잘 설정한다고 해도 교사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은 그 안에서 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명 앞에 그 학급에 해당하는 그 학급 학생이 해당 강의를 들어야 하는 날짜를 좀 표시해 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내 강좌로 가서 해당 강좌에서 첫 번째 강의 앞에 해당 날짜인 3월 15일을 입력하고 강의 수정을 눌러서 학생 계정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때는 강의명 앞에 3월 15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도 오늘 이거 듣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편의성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 반이 1학년 10반만이 아닐 수 있잖아요. 11반, 12반, 13반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강의를 1학년 10반 학생들은 3월 15일 날 들어야 하지만 1학년 11반 학생들은 3월 16일 날 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돼요. 어떤 게 반영이 안 되냐면 똑같은 강의를 계속해서 썼기 때문에 즉, 이 똑같은 강의를 3학년 10반에도 쓰고 3학년 11반에도 쓰고 3학년 12반에도 배포 형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강의명을 바꾸면 나머지 클래스에 배포되어 있는 강의도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3월 15일이라고 앞에 글씨를 써놓는 순간 3월 16일 날 강의 1을 들어야 하는 1학년 11반 학생들도 막상 들어가 보면 3월 15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랑 많은 분들이 지금 요청해 있고 EBS에서 조만간 정확하게 약속 기간은 받지 못했지만 조만간 하루빨리 강좌명뿐만 아니라 강의명도 해당 클래스 안에서 배포된 이후에 해당 클래스 안에서 강의명을 변경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반 클래스 안에 과 강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클래스를 EBS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실제 운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시거나 어쩔 수 없이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약간 변칙적인 방법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좌를 이렇게 반별로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모든 강의를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강좌를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영어 강좌를 만들 때 이미 만들어 놨던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영어 괄호 열고 10반 강좌를 제가 10반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강좌를 만들고 그 안에 강의를 영어 강좌를 처음에 만들 때 만들어 놨던 강의들을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불러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주의사항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명 앞에 날짜를 넣으면 어차피 똑같은 강의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다른 강의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빈 강의를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걸 작년 버전에 나왔던 챕터의 기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해서 간단한 텍스트형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안내 멘트를 쓰고 강의를 생성하면 여기에 이렇게 해당 날짜가 나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화요일 날은 강의 2를 들어야 된다고 봤을 때 네, 이렇게 하루에 강의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빈 강의지만 날짜가 쓰여져 있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여길 클릭해야지 하고 들어가면 아래 강의 2를 학습해 주세요라고 써 있으니까 아, 여기 강의 1 이 부분을 학습하는 거구나 하고 오늘 강의를 실제로 학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3월 16일 됐을 때 아래 강의 2를 학습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구나. 그러면 강의 2 EBS 동영상 올려놓은 것을 학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약간 편법이긴 한데 EBS에서 조만간 강의명을 바꿀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한 학교들에서는 이런저런 기능들이 아직은 조금은 미흡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은 이런 예시가 아니라면요. 아예 처음부터 10반, 11반, 12반, 13반 강좌를 만들 때 여기서 강의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강좌 만들었을 때랑 똑같은 작업을 곱하기 반 개수만큼 다시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반용 강의를 또 새로 다 만들고 11반용 강의를 새로 다 만들면 강의가 별개의 강의가 되기 때문에 강의명을 수정해도 다른 반 강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뉴 온라인 클래스가 나온 의미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작년에 이거 너무 힘들어서 그 고생 안 하려고 한 번에 배포하는 기능을 만든 건데 그걸 전혀 써먹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EBS 쪽에 요청을 한 상태고 조만간 반영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반별로 이미 배포된 강좌 속에 있는 강의를 클래스별로 수정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네, 교사의 첫 화면에 우리 반 시간표가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이 어떤 교과 수업을 오늘 듣는지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과목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목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목 클래스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한 클래스 안에 여러 교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만든 클래스는 딱 나 혼자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케줄이 좀 꼬일 필요도 없고요. 내 혼자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목 클래스의 경우에는 1학년 10반 영어, 1학년 11반 영어, 1학년 12반 영어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지금 샘플로 만든 것처럼 1학년 영어 괄호 열고 10에서 12반 한꺼번에 만들고 그 안에서 분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내 강좌, 영어라는 강좌를 과목 클래스에 한번 배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학년에서 10반에서 12반 클래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 분반, 10반, 11반, 12반으로 분반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10반은 금요일, 11반은 목요일, 12반은 수요일 이렇게 제가 한번 추가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제가 분명히 10반 금요일, 11반 목요일, 12반 수요일 하루씩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배포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10반 학생으로 다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네, 10반 학생 가학생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해서 시작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는 스케줄 일정을 보시면 월화수목금 6시간씩이었는데요. 금요일 날 교과 클래스에 1시간을 더 배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가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과 클래스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앞쪽에 학급 클래스, 반 클래스에 강좌로 넣는 이 부분이 사라져 있고 좀 다른 방식이시겠죠. 어쨌든 학생 거에는 이렇게 잘 반영이 됩니다. 이게 며칠 전만 해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제가 10반, 11반, 12반에 하나씩 배포를 했잖아요. 근데 10반 학생들한테 11반, 12반, 즉 수요일, 목요일 스케줄이 같이 보이는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해결이 된 거고요. 아직 오늘 날짜 기준으로 교사 쪽에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교사 시작 화면을 보시면 우리 반 시간표라고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더보기를 눌러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까 1학년 10반에 금요일 하나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11반, 12반 시간표까지 같이 우리 반 시간표에 시작 화면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 반 시간표에는 담임교사로서 1학년 10반 학생들의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데
이 클래스, 1학년 10반 클래스를 만든 교사, 담임 교사가 배포한 강좌들이 다른 반에 배포한 강좌들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은 이렇게 좀 중복되지만 어느 정도 며칠이 지나면 또 기능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인 건 학생 쪽에서는 그래도 잘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반 클래스 안에 교과를 강좌로 배포하는 방식, 이 방식의 좋은 점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클래스를 하나만 들어가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교과별로 딱 하나의 강좌를 사용한다는 원칙만 잘 지키시면 해당 학생이 로그인 했을 때 클래스를 찾아 들어가서 해당 강좌 목록을 들어갈 필요 없이 시작 화면에서 그날 배울 스케줄들을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과 클래스를 원하시는 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별로 제가 모든 교과 사항을 다 알지 못하지만 강좌를 하나보다 더 많이 개설해야 되는 교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이것처럼 반 클래스 안에 교과 강좌를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엄청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별로 하나의 강좌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강좌를 운영한다면 한 학생이 그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보게 되는 강좌 수가 수십 가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아예 논의를 거쳐서 교과를 클래스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작을 안 하신 학교라면 한 일주일 정도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우리가 반 클래스에 교과 강좌로 넣을지 아니면 교과별 클래스를 따로 갈지는 교과 선생님들의 논의 하에 최적화된 그 학교별로 최적화된 방식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저도 그랬고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라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정답이 아니고요. 참고용으로 말씀드린 거고 세세한 것들 되는지 여부 한번 테스트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채팅인데요. 현재 채팅방은 잘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학년 10반 학생들과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개설하고요. 개설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채팅방이 생성되고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요. 학생 입장에서도 오른쪽에 채팅방을 선택하고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팝업 창이 뜹니다. 그럼 왼쪽 건 교사 입장에서 들어간 거고요. 오른쪽 창은 학생 입장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교사가 먼저 메시지를 날리면 학생도 여기서 답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도 채팅방에서 잘 전달이 되고요. 채팅방은 채팅이 종료된 이후에는 채팅 내역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 형태로 채팅 내역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쪽지도 기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쪽지 쓰기를 눌러서 받는 사람을 개별 설정 학생으로 한번 해볼까요? 1학년 10반의 가학생에게 제가 쪽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수업 좀 들어 라고 쪽지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쪽지, 알림, 1이라는 알림을 학생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선생님한테 쪽지 왔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읽은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내용을 다 봤지만 읽은 상태가 아닌데 여기 이제 안 읽은 상태로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교사 입장에서 보낸 쪽지함에서 쪽지 발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카카오톡에서 쪽지를 보내고 나서 일정 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쪽지 발송 취소를 누르면 해당 학생 쪽에서 쪽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미 들어가지 않고 이 상태에서 내용 읽은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쪽지를 확인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답장 버튼을 눌러서 쪽지를 다시 보낼 수 있겠죠. 그럼 교사 입장에서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 보낸 쪽지함에 그 학생이 쪽지를 열람했다고 상태 표시가 뜨고 받은 쪽지함에 학생에게 답장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강의 유형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총 12가지 종류의 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거의 그것과 달라진 건 거의 없고요. 그 당시에 안 됐던 것들이 많이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제가 3월 12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쭉 만들어 봤었는데요. 동영상형 내영상 제대로 되고요. EBS 제대로 되고 온크레디터가 예전 제가 영상 만들었을 때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버벅거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능들이 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형 유튜브도 잘 됐었고요. 문서형, 이미지형, 텍스트형, 자유토론, 찬반토론 다 잘 됩니다. 기간 내 제출, 기간 지연 제출 가능 이런 것도 비교적 잘 되는 편이고요. 지난번 제가 영상 만들었을 때 퀴즈형 강의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현재는 버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마 추후에 기능이 생길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이런 강의들을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실제 이 강의를 듣는 모습과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확인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 입장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학습 스케줄에서 들어가
들어가도 되는데 이번에는 내 클래스로 가서 강좌 목록을 열어서 영어 강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습했던 내용들이 챕터 기능들이 있었고요. 내 동영상, EBS 동영상, 옹클 에디터 이것도 막상 들어가 보면 제가 이 부분은 수업과 연관없는 제 유튜브 영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퀴즈 넣고 이런 것들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본 건데요. 아래 보시다시피 이렇게 퀴즈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퀴즈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퀴즈를 영상 중간중간에 넣을 수 있다는 것 보시면 되고, 현재 제가 느꼈던 다른 영상 강의와 차이점은 다른 영상 강의들은 오른쪽 아래에 보면 학생들이 1.5배속까지 배속을 좀 늘려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옹클 에디터로 편집한 강의 영상에는 강의를 좀 빨리 들을 수 있는 그 배속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영상 맞습니다. 유튜브 영상 그대로 학생들 잘 볼 수 있고, 이게 제가 해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동영상형 강의로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시면 학생들이 총 66% 이상의 영상을 들어야 학습 완료로, 학습 상태 100%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텍스트형 강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링크로 삽입을 해서 그 안에 링크로 제시를 하면 학생들이 그 링크를 타고 유튜브 영상을 똑같이 볼 수는 있지만 텍스트형 강의였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어가자마자 100%로 학생들이 학습 이력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웬만하면 영상 같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형 동영상형 강의로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임의로 아무거나 넣어놨는데 해당 문서를 다운 받아야만 오른쪽에 보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이미지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학습 완료 버튼이 뜨고요. 이게 여러 장의 이미지였을 때는 여러 장을 다 확인을 해야 학습 완료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네, 텍스트형 강의에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걸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여기에 들어온 자체로 학습 이력이 100% 완료가 뜹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얘를 클릭해서 유튜브 영상을 실제 듣지 않아도 학습 이력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이렇게 링크로 걸지 말고 아예 동영상형 강의로 구성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토론형, 자유토론형이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의견을 쓸 수 있겠죠. 그럼 다른 학생들이 해당 강의로 들어왔을 때 이미 앞에서 다른 친구들이 썼던 의견들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찬반 토론도 할 수 있고, 과제형은 뭔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지연 제출 가능, 똑같이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한 내 제출과 지연 제출 가능의 그 기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제출이 된다거나 뭐 이런 오류들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교사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어두고 어느 정도 어쨌든 과제 제출은 가능하다는 거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관리 이력을 살펴볼 텐데요. 각 학생이 영어 10반이라는 강좌를 들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학습 관리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 입장에서 내 클래스에서 1학년 10반에 배포한 영어 10반 강좌를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1학년 10반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1학년 10반의 강좌를 배포한 영어교사, 국어교사, 수학교사가 다 강좌 관리와 학습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참고하셔서 반 클래스를 만든 담임교사가 주로 되겠죠. 담임선생님께 제가 가입했으니까 교과교사 권한 좀 주십시오 하면 권한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이후로 이렇게 학습 관리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고요. 학습 관리에서 강좌별로 들어가면 아까 영어 10반 강좌를 제가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영어 10반 강좌로 들어가면 쭉 강의들이 있고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겠죠. 실제로는 강의 하나당 한 20명에서 30명, 그 해당 학급 학생들 수만큼 이 강의를 들을 거고요. 그러면 강의 하나를 클릭했을 때 지금은 가입되어 있는 친구들이 2명밖에 없지만 가 학생의 경우에는 이 해당 날짜와 시간에 학습 시작을 했지만 아직 끝내진 않은 상태고요. 제가 아까 클릭만 했었잖아요. 나 학생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죠. 다른 강의를 열어보면 문서형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가 학생이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은 걸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상태가 100%로 뜨는 겁니다. 그럼 나 학생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쪽지 기능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너 왜 안 듣니? 얼른 학습해라. 이렇게 학습 독려 메시지를 보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미지형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가 학생이 다운받은 거 보셨을 거고요. 자유토론 부분에 가면 가 학생 참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마찬가지고 과제형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제형은 가 학생이 아까 첨부 파일 하나를 제출했잖아요. 제출 일시가 나오고 제출 과제가 여기 나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며칠 전만 해도 안 됐었는데 개선이 됐고요. 교사가 이 부분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제출한 사진이나 파일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생기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일괄적으로 받아도 해당 과제가 어떤 학생이 낸 건지 학번과 이름이 자동으로 파일명에 붙는 뭐 그런 세세한 기능까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도 조금 우선순위가 뒤쪽으로 밀린 것 같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제 제출은 사실은 뭐 원드라이브의 파일 요청 기능이라던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좀 검색하셔서 쉽게 받고 나중에 이 부분은 개선이 좀 되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강의를 듣고 교사가 어떻게 학습 관리, 출결 확인을 하는지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하나의 또 예로 창체 활동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실제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저희 학교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창체 활동을 테스트 삼아서 한번 전교생이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12일 날 저희 학교에서 창체 활동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한 강의명을 보고 계십니다. 진로 강의와 자율로 이루어진 각종 교육들, 이런 것들, 봉사활동 교육들, 이런 것들을 영상이나 기타 다양한 강의로 구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학급별로 배포를 했었고요. 학생들이 해당 시간에 들어와서 강의를 잘 듣고 담임선생님들께서는 학습 관리 이력에서 강좌명을 들어가서 해당 교시별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수를 했는지를 파악하고 출결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비교적 다 100%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크게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담당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께서 각 교시별 담당 선생님들한테 관련 자료를 받으셔서 총괄로 모으는 담당을 하는 분이 이 강좌를 만듭니다. 그래서 창체활동이라는 강좌를 만들어서 모든 반에 한꺼번에 배포를 하는 거죠. 배포할 때는 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 학교 학급 클래스라면 다 배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쭉 배포하신 다음에 담임선생님들께 전달만 하시면 되는 거죠. 배포됐습니다. 학생들 잘 듣게 해주시고 학습관리 확인하셔서 출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창체활동에서도 온라인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뽑는 시간 5교시는 실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줌으로 활용해서 이 부분은 강의를 구성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학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상 수업과 온클라이브 관련인데요. 화상 수업과 온클라이브를 진행한 이후에 학생들의 참여 시간이나 이런 출결 확인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 그 온클라이브와 화상 수업을 진행한 클래스에 들어온 이후에 아래쪽에 보시면 화상 수업 로그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오면 화상 수업을 진행한 날짜가 나오고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나오고 참석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하면 메모장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해당 학생들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는지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안타깝게도 가나다 순이라던가 일단은 화상 수업 자체에 줌처럼 학생들이 자기 학번을 입력하거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안 돼서 그런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소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매번 교사가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 체크를 세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추후에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클래스 또 들어왔는데 다른 클래스에서 했던 것 중에 원래는 온클라이브는 출석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것처럼 처음에 나왔었는데 기능적으로 보면 온클라이브도 참석자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클라이브 역시 화상 수업과 마찬가지로 참석한 학생들의 출결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온클라이브와 화상 수업이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요. 온클라이브는 즉석에서 만드는 거고 화상 수업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을 설정해서 그 해당 시간대에 열리게 하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뭐 출결이나 이런 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오늘 기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온클라이브가 조금 더 학생들에게 적용시키기가 교사 입장에서는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화상 수업을 강의로 우리가 개설을 못하게 지금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상 수업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강의로 어차피 넣을 수 없는 거라면 그냥 빈 텍스트형 강의에다가 오늘은 화상 수업입니다. 온클라이브로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교사가 들어와서 즉석에서 온클라이브를 개설하는 방식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상 수업과 온클라이브 역시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녹화 버튼으로 수업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데요. 녹화를 하면 그 즉시 반영되진 않고 여기 보시다시피 1시간 후에 녹화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녹화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녹화 파일은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막 선생님들께서 한번 실험해 보시면 이게 화질이 아직까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조금 화질이 떨어진다 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이 정도로 매뉴얼상에 있는 기능들이 좀 구현이 된다는 거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화질적으로나 음질적으로나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상 수업,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조종래라던가 온클라이브라던가 화상 수업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현재 기준으로 온클라이브와 화상 수업이 거의 일치하고 똑같이 참가 학생들의 기록을 확인받을 수 있고 녹화해서 녹화 파일을 받을 수 있고요. 대신 온클라이브는 즉석에서 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화상 수업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종래에서는 현재까지 테스트해본 결과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여기 이미 공지에 나왔다시피 조종래에서는 학생이 어떤 기기를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교사는 학생들을 모두 다 볼 수 있지만 학생은 다른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화질도 아직 약간 떨어지고 조종래 스케줄을 설정할 때 요일별로 설정할 수 없다는 지금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례는 대부분 비슷한 시간에 시작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종례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이 다 똑같은 시간에 시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 7교시면 좀 더 늦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개별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도 개선이 될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특정 요일만 좀 시간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그 요일이 돼서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 그리고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온클라이브와 화상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학생이 만약에 스마트폰 크롬을 이용해서 들어왔다면 온클라이브와 화상 수업조차도 친구들의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준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웬만하면 조금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제가 다시 한번 쭉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화상 수업 온클라이브 화면 공유라던가 뭐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이 100% 만족스럽게 구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학생들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화면 공유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뭐 PPT 공유라던가 이런 건 잘 되는데, 뭔가 영상을 공유하는 데서 계속 이게 좀 버벅거리다거나 하울링이 좀 생긴다거나 뭐 그런 학생들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될 거라고 믿고,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좀 병행해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지사항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대부분 다 가입을 시키셨겠지만 초대 링크가 예전에 얼마 전만 해도 작동을 안 했었어요. 근데 초대 링크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초대 링크를 SMS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서 와, 이거 공짜로 문자를 보낼 수 있네 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면 문자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PC에서만 그런 건지 어쨌든 문자도 발송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기능이 생겼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 안에서 해당 어떤 특정 클래스 안에서 보는 강좌 관리로 들어오면 내가 만든 강좌도 있지만 다른 선생님이 배포하신 강좌들도 보여요. 그래서 강좌명 정도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강좌명이 수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강의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정이 안 되고요. 학습 기간 정도는 클래스 내에 있는 강좌 관리에서 따로따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명도 하루빨리 클래스 내에서 수정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학습 관리 아까 살펴봐 드렸고, 이게 혹시라도 뭐 학습자별로 테스트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결 관리는 지금으로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출결 관리도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잘하게 아직 잘 안 되는 기능들 몇 가지 확인된 것들 말씀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용입니다. 네, 첫 번째는 내강좌 관리 시에요. 강좌 안에 들어가면 강의 순서를 쭉 다 맞춰 놨음에도 불구하고 1, 2, 3, 4, 5, 6,
7, 8, 9, 10, 11로 다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강좌의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강좌 순서가 실제 순서랑 잘 안 맞는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이 미리 보기를 크게 활용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오류가 현재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화상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들어오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참석했다는 게 뜨잖아요. 메시지 창에, 채팅창에 뜨는데 학생들의 기종에 따라서 이름이 잘 뜨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름이 아닌 아이디로 접속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로 접속하는 친구들은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제 이름이 제대로 반영이 되긴 하는데, 최초에 제가 지금 모든 기기를 다 분석하지 못했지만,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아이패드 크롬 창으로 들어왔는데 아이패드의 경우에 이렇게 나 학생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로 이렇게 참석했다고 뜨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 화상 수업 로그에서 참석자 현황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학생 이름이 아니라 아이디로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 부분을 저장해도, 채팅창을 다운로드 저장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기종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상 수업 들어와서 교사 입장에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들어갈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 창을 닫았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학생들 창에서는 선생님이 들어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교사가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배포한 강좌의 해당 요일을 바꾸고 싶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10반 강좌를 제가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에 해당 요일을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맞다, 잘못했다, 아니면 중간에 시간표가 바뀐다던가 해서 특별한 이유로 월, 화, 수 요일에 배포한 걸 화, 수, 목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 강좌 배포 클래스 추가 눌러서 똑같은 클래스를 고르고 학습 요일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학습률을 수정하면 그냥 중복된다고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삭제하고 다시 배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학생들이 학습 중이었다면 삭제하는 순간 막 학습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가서 꼬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수정할 일이 없이 잘 배포하면 좋겠지만 또 학교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강좌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만약에 3월 셋째 주까지는 월화수였는데 갑자기 넷째 주부터 화수목이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강좌 안에 있는 모든 강의를 3월 셋째 주까지만 나올 수 있게 학습 기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강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강의들은 3월 넷째 주부터 뒤쪽으로 기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강좌를 화수목, 새로운 요일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3월 셋째 주까지는 지금 이 강좌를 보게 되는 거고, 3월 넷째 주부터는 화수목으로 바뀐 강좌를 해당 요일에, 바뀐 요일에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순서 없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오늘 테스트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좀 정리되지 않은 영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잘 안 됐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에러 없이 잘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한 1, 2주 정도면 매뉴얼상에 나온 것들이 거의 100% 잘 다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나중에 몇 달 뒤에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EBS 온라인 클래스를 신청한 학교들이 오히려 위너가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